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유가족 측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유가족 측 의견을 간단히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덕 유가족 대표께서 간단히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전 뒤에서 지금 소방청장님의 그 현안 그 상황 보고를 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먼저 한마디 말씀드릴 거는 그 보고상이 유가족들은 뒤에서 피를 끓고 듣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꼭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호소문을 좀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8년 1월 7일 발생한 화재로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이후 가장 많은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노블 히트니스 스파 화재 참사 사건의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는 류건덕입니다. 저는 위 스포츠센터 화재로 배우자를 잃고 황망한 가운데 딸아이와 함께 유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혀 다시는 저와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들은 방송을 통하여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하는 모습과 세월호에 탑승한 476명의 승객 중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서서히 꺼져가는 모습을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의 허망함과 분노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은 그때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청해진이 건물주로, 해경이 소방관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서서히 기울며 바다에 잠기는 세월호를 바라보며 모든 국민들이 해경에게 속히 선체에 진입하여 학생들을 구조해달라고 애원했듯이 저희 유가족들은 화재 초기부터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난 건물에 진입하지 않고 겉도는 소방관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내부로 진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내 아이가,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구해달라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온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고 선원들은 승객을 탈출시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때도 소방관은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고 건물주 및 직원들은 이용객들을 탈출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겼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172명의 승객들을 탈출시킨 사람은 선원도 해경도 아닌 제 목숨을 희생한 같은 반 학생, 같은 학교 선생님, 옆자리 승객들이었습니다. 불타는 빌딩에서 이용객을 대피시킨 사람은 건물주도 관리인도 소방관도 아닌 스포츠센터 이용객이었습니다. 거의 기울어진 세월호에 남은 304명의 승객들은 선창 밖의 해경을 바라보며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을 것이고 일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숨막히는 화염과 농연에 갇힌 29명의 희생자들 또한 창밖의 소방관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구조의 생기를 내밀어 주길 갈구하였고 휴대폰을 잡고 119에 아빠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나요? 어떻게 변했나요? 세월호 참사와 제천 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를 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아빠 살려줘, 여보 살려줘라는 통화를 수천 번 곱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해경과 마찬가지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공식적인 결과 발표에 앞서 저희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무정교신과 굴절 소방차 조작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면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한 16시 이후 2층 여자 사우나에서는 16시 20분경까지
6층과 8층에서는 17시 10분까지 망인들이 가족들에게 119에 살려달라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시간까지 아빠는 남편은 소방관을 부여잡고 제발 건물 내로 진입하여 내 가족을 구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타오르는 스포츠센터를 바라보며 내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해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셨음에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적절했고 불가피한 대응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특정인을 처벌해 줄 것을 바라며 이 자리까지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장비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번 화재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함으로써 저희와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저희 유가족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국회 자원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다음의 7가지 점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과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첫째,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제천 현장 대원들에게 화재 신고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이를 전달받은 현장 지휘관은 현장 대원들에게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의 지령을 제대로 전파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둘째, 2층 여자 사원에서 사망한 20명이 생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16시 20분경까지 소방관들이 무수한 2층 진입 요청과 화염이 없는 창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진입하지 못한 이유. 셋째, 소방서장, 현장 지휘팀장, 구조자장의 각 현장 도착 시간 및 도착 후 초기 현장 대응의 적절성 여부. 넷째, 최초 2층 진입을 지시한 사람이 소방서장인지 현장 지휘팀장인지 여부와 2층 진입을 지시한 시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16시 6분경 도착한 구조대장이 2층 진입을 하지 않고 3층 요구조자 1명에게만 전체 인력을 동원한 후 16시 15분경 2층 비상계단 진입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비상계단 진입 여부 및 진입을 시도하였다면 진입을 곧바로 포기한 이유. 일곱째, 당시 초기 화재 상황에 비춰볼 때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건물 내 인명구조보다 우선하여 LPG 저장 탱크가 폭발할 것에 대비해 탱크 주변 화재 진압에 주력하였다는데 LPG 저장 탱크의 폭발 가능성이 컸는지 여부. 순서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여섯째,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과 제천 현장 대원 사이 무선 교신이 불가능했던 이유 및 굴절 소방차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층에서 사망하신 20명은 속옷조차 입지 못하고 급히 겉옷만 걸친 채 소방관이 유리문을 깨트려 주기를,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주기를, 창문이라도 파괴하여 뛰어내릴 수 있게 해주기를 기다리다 2층 출입문 근처에서 모두 질식사하셨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2층에는 플라스틱 목욕용품이나 비상계단의 플라스틱 배수관, 전성등도 녹일 만한 불길이나 열기조차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소방관이 비상문만 개방했더라면, 적어도 창문만 파괴해 주었더라면 질식사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합동조사단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합정조사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초기에 대응이 빨랐더라면 2층 목욕탕에 있는 고인들을 다 살릴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합동조사단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내용이 없이 유족들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을 진실되게 규명해 주시고, 아울러 제2의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가족 대표님 마음이 아프시고 울음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